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LED 스크린을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D 스크린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레이어 그리드 형태의 이미터를 사용을 해 줘야 되는데요. 별도의 이미지 소스를 불러와서 그 이미지 소스의 모양에 따라서 이미터, 즉 파티클이 발생이 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레이어 그리드이기 때문에 X, Y, Z축을 설정을 해서 그 설정된 그 간격에 맞게 파티클의 모습이 정렬이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레이어 그리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LED 스크린 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표현을 해줄 수 있는데요. 이번 학습을 끝난 후에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본 학습의 결과물을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LED 스크린이라는 동영상이 열려 있는 상태고요. 자, 한번 플레이를 통해서 확인해 보죠. 플레이. 자, 현재 LED 스크린에서 뮤직비디오가 지금 상영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바닥에 좀 비춰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화면에 빛이 바닥에 비춰지고요. 자, 그리고 관객이 열광하는 그런 모습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듯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LED 이 전구를 통해서 비춰지는 듯한 그런 스크린을 표현을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 바닥에 비치는 모습, 그리고 자, 너무 이제 그 스크린만 보면 허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관객이 열광하는 이런 모습도 같이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포지션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죠. 컴포지션, 뉴 컴포지션 선택을 해 주고요. 자, 컴포지션의 이름은 그쵸? LED 스크린이라고 해줍니다. 규격은 1280720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듀레이션, 작업시간은 10초로 사용을 해봅니다. 설정이 끝났다면 오케이. 자, 현재 캡슐락 키가 켜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캡슐락 키를 눌러서 해제를 해줍니다. 됐죠? 자, 이제 이번 시간에 사용을 할 스크린 영상이죠. 뮤직비디오 동영상 파일을 불러오는데요. 자, 프로젝트에 빈 곳을 더블 클릭하거나 컨트롤 I 키 눌러서 불러오면 되겠죠. 자, 학습자료 폴더로 들어가서요. 어디 있나요? 자, 아래로 내려와서 뮤직비디오 여기 있네요. 뮤직비디오 파일 선택을 하고 임포트를 해서 불러옵니다. 자, 이제 타임라인에 적용을 해보죠. 타임라인에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영상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지금의 이 동영상 파일은 오디오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파일입니다. 그래서 자, 만약 애프터 이펙트에서 지금의 요 뮤직비디오의 소리를 듣고자 한다면 자, 이 부분이 있죠. 램 프리뷰를 통해서 자, 렌더링을 완전히 끝난 후에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다소 좀 불편한 점이 있지만 애프터 이펙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뭐 실질적으로 오디오 작업은 애프터 이펙트보다는 뭐 프리미어나 베가스나 파이널 컷이나 뭐 이러한 영상 전문 편집 툴에서 하는 것이 좋겠죠? 됐습니다. 여하튼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엔 파티큘러를 적용을 할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컴포지션 활성화 해주고요. 레이어 뉴 솔리드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름은 LED 스크린 파티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정을 해주고요. 자, 크기는 뭐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뭐 색깔은 뭐 의미 없죠. 오케이, 적용이 됐고요. 자, 역시 캡슐 키 눌러서 해제를 해줍니다.
자, 이제 이펙트를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이펙트 메뉴에 트랩 코드 그리고 파티큘러 적용을 해줍니다. 자, 역시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기본 파티클이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세팅을 좀 해줘야 되겠죠. 2m로 갑니다. 2m로 가세요. 자, 일단은 2m 타입을 설정을 해봅니다. 2m 타입 이번 시간에는 레이어 그리드, 자, 일정한 간격으로 이제 배치가 되는 정렬이 되는 그런 형식이고요. 위쪽에 있는 레이어는 간격을 일정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규칙적인 그런 파티클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로고를 만들어 놓고 로고가 뭐 사방으로 이렇게 흐트러져, 그죠? 흩어지는 뭐 이런 장면, 그 장면을 만들 때 그 레이어를 주로 사용을 하고요. 지금처럼 일정하게 이제 정렬이 되는 그런 타입은 레이어 그리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 선택을 해주면 일단 파티클의 모습은 사라지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2m 레이어 2m죠. 예, 여기서 레이어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사용되는 레이어는 뮤직비디오죠. 예, 뮤직비디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적용을 하게 되면 에러 메시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레이어 이미터 must be 3D layer to fix this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죠? 네, select none in the layer pop-up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에러 메시지가 나는데, 뭐 쉽게 지금의 이 레이어가 2D 즉 평면 레이어이기 때문에 3D 레이어로 바꿔주라는 것이죠. 자, 일단 OK 하고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뮤직비디오를 이제 3D 레이어로 바꿔줘야 되겠죠. 네, 3D 레이어로 바꿔줬고요. 네, 지금의 레이어 그리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체 모드 즉 Z축을 사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3D 레이어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바꿔준 후에 다시 한번 지금 레이어를 넌으로 했다가 다시 선택을 해줘야지 제대로 인식이 됩니다. 됐죠? 자, 확인해 보면 자, 여기 입자들이 이렇게 자, 중간중간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촘촘하지 않고요. 띄엄띄엄 있죠? 됐습니다. 자, 일단은 아래쪽에 있는 뮤직 비디오, 자, 이 레이어는 숨겨서 보이지 않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선 기본적으로 레이어 이미터라는 요 조명 레이어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제 조명에 의해서 표현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조명이 이제 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락이 걸려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자, 여기서 벨로시티. 자, 현재 속도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장면이 표현이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장면은 고정이 되어 있는 그 LED 이 전광판처럼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원하기 때문에 벨로시티의 속도를 없애줍니다. 0. 자, 그러면 이제 완전히 없애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현재 가로 하나 둘 셋 넷 다, 세로 하나 둘 셋 넷 다, 가로 세로 모두 이제 5개의 그 간격을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간격을 설정하기 전에 먼저 이 파티클의 즉 LED 이 전구로 사용할 크기를 지정을 해줍니다. 현재 5는 너무 좀 작게 느껴지기 때문에 좀 키워봅니다. 자, 9 정도로 해볼까요? 9. 이제 9 정도의 크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조금 작으면 좋겠지만 너무 작으면은 눈에 안 띄기 때문에 이번에는 9 정도의 크기를 사용을 할 거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자, 그리드 이미터를 열어줍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LED로 사용이 될 즉 이 파티클의 간격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죠. XY 축에 현재 5개씩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가를 해봐야 되겠죠. 쭉 증가를 해서 자, 어느 정도 좋을까요? 간격을 잘 보십시오. 자, 현재 105로 되어 있고요. 110, 예, X축은 110, 세로축은 좀 적어야 되겠죠. 일단 55 정도 했을 때 이 정도가 나옵니다.
조금 더 너무 많은가요? 자, 70, 자, 60, 예, 60으로 했을 때, 자, 요 정도로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 120, 120, 자, 120 좀 확대를 해볼까요? 자, 확대를 해서 110으로 했을 때, 100으로 했을 때 간격이 조금 벌어졌군요. 자, 여기는 110으로 해주고요. 여기는 70, 네, 65면 어떨까요? 65.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간격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깊이에 대한 축이죠. 앞뒤 그 거리를 이제 사용을 해주는 Z축은 현재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1로 그냥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축소를 해보면, 자, 이와 같이 LED 전광판에서 나타나는 그런 느낌으로 표현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지금 3초 지나니까 영상이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즉 파티클의 시간이 지금 3초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거 10초로 늘려주죠. 현재 작업 시간이 10초이기 때문에 10초까지 완전히 늘려줍니다. 자, 그리고 끝까지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 자, 나머지 파라미터는 여기에서는 특별히 손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특별히 손댈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시작점으로 가보면 시작점에서 첫 장면에서는 지금의 이 장면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이미션 익스트레스 사용을 해줘야 되겠죠. 열어주고요. 프리런. 자, 현재 밸런스티가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100으로 할 필요 없고요. 1로 설정을 해주면은 자, 현재의 시작 장면부터 화면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됐죠?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가니까 마지막에서는 화면이 보이지가 않네요. 그죠? 예, 화면이 보이지가 않고요. 만약 여기까지 보고자 한다면 이제 시간을 좀 늘려줘야 되겠죠? 자, 여기 파티클의 시간을 11초로 해서 여유있게 해주면은 이제 처음과 끝 장면이 이제 완벽하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간의 간격을 적당하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처럼 LED 스크린을 표현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살펴본 것처럼 레이어 그리드를 사용을 해서 자,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 2m의 레이어를 이제 원하는 그 이미지 혹은 이제 동영상을 선택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에서는 나머지 뭐 특별한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 상태로 뭐 끝나기는 좀 아쉽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작업을 설정을 해줘야 될 텐데요. 아까 본 영상처럼 이제 바닥에 비치는 그 모습, 그리고 관객이 이제 환호하는, 열광하는 그런 작업, 까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일단은 지금 LED 스크린 파티클을 하나 복제를 해줍니다. 컨트롤 D 키를 눌러서 하나 복제를 해주고요. 하나 복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바닥으로 사용이 될 레이어가 하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듀 솔리드, 자, 솔리드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 바닥이라는 이름 사용해 볼까요? 바닥. 자, 크기는 동일하게 해줍니다. 1802, 720 해주면 되고요. 바닥은 검정색은 너무 어둡기 때문에 약간의 회색 빛이 도는 자, 이런 상태로 해줍니다. 됐고요. 오케이. 자, 뭐 색깔은 여러분들이 직접 뭐 원하는 색이 있다면 그 색깔로 해도 뭐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여하튼 설정이 됐다면 오케이 해줍니다. 자, 바닥으로 사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위치로 갖다 놓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D로 자, 이렇게 전환을 해줍니다. 이제 바닥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또 카메라가 필요하겠죠. 지금의 요 앵글로 표현을 한다면 지금 정면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체적인 그런 느낌이 안 듭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레이어의 뉴
카메라를 선택을 해줍니다. 기본 카메라 그냥 사용을 해봅니다. 오케이, 적용이 됐고요. 네, 카메라 툴인 유니파이드 카메라 툴 사용을 해서 조금 멀리 떨어뜨려 봅니다. 왼쪽 마우스 버튼, 자 요거는 좀 회전이고요. 자, 회전 되나요? 자, 적당히 해주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사용을 해서 클릭 드래그, 저 뒤쪽이죠? 네, 저 뒤쪽으로 쭉 빼줍니다. 자, 일단 요 정도 각도, 예, 괜찮네요. 됐고요. 이제 바닥을 선택을 해주고 바닥으로 내려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바닥을 사용하는 이유는 물론 이제 바닥에 비친 그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겠지만, 지금 이제 뮤직비디오라는 요 영상이 이제 바닥에도 이제 비춰집니다. 물론 지금 메인 스크린보다는 좀 흐리게 나타나겠지만, 자, 여하튼 지금의 뮤직비디오를 역시 3D 레이어로 만들어서 이제 바닥에 회전을 해놓고 바닥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하면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뮤직비디오 3D 레이어로 되어 있지만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즉 꺼져 있기 때문에 어떤 위치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의 이 뮤직비디오는 파티큘러에서 레이어 그리드 형태죠. 예, 레이어 그리드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레이어 2m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설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닥 레이어를 대신해서 또 사용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 부분 참고를 해 주시고요. 네, 바닥 선택을 해주고, 자, 바닥 레이어의 트랜스폼을 열어줍니다. X 로테이션이 되겠네요. 그죠? X 로테이션. 자, X 로테이션을, 자, 이렇게 회전해서 90도로 해줍니다. 90도. 자, 90도로 해주고, 아래로 내려줘야 되겠네요. 자, 아래로 내려주는데, Z축을 사용해서 아래로 쭉 내려줍니다. 자, 내려주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720으로 해줘야지 맞겠고요. 자, 그리고 Z축으로 조절을 해봅니다. 앞으로 쭉 빼서, 자, 경계가 딱 붙게, 그죠? 바닥과 이 스크린이 서로 딱 붙어 있어야 되니까, 여기는 지금 뭐가 해야 되나요? 마이너스 340? 360이 돼야 되나요? 네, 360. 자,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스크린과 바닥이 이제 딱 이렇게 밀착이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고요. 이제 바닥은 이제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요 뮤직비디오죠. 예, 뮤직비디오. 자, 복제를 해줍니다. 컨트롤 D 키 역시 눌러서 하나 복제를 해줍니다. 자, 하나는 요 스크린으로 사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바닥에 비춰지는 리플렉션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네, 참고를 해주시고, 자, 아래 뮤직비디오를 선택을 해주고 엔터키 눌러서 이름 바꿔줍니다. 자, 여기 이름 잠깐 띄고 여기는 바닥 그냥 쉽게, 자, 그리고 엔터. 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바닥으로 사용이 될 요 레이어는 역시 트랜스폼을 열어서, 자, 아까 우리 바닥에 사용이 됐던 포지션과 그 다음에 X 로테이션 값과 이제 동일하게 해주면은 바닥으로 똑같이 회전이 되고 위치가 맞춰지겠죠. 자, 쉽게 하는 방법은 포지션과 X 로테이션 모두 선택을 합니다. 자, 컨트롤 키 눌러서 복사를 자, 다중 복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C 키 눌러서 복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자, 뮤직비디오 바닥이죠. 뮤직비디오 바닥 포지션과 역시 X 로테이션 모두 선택을 해주고요. 컨트롤 V 키 눌러서 붙여넣기 합니다. 그러면 포지션과 X 로테이션 값이 그대로 상속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확인해 보면 이제 바닥에 비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메인 LED 스크린이 없어졌죠. 자, 그 이유는, 자, 현재 뮤직비디오 바닥이 두 개가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지금 뮤직비디오의 바닥, 이 원본의 레이어를 두 개의 스크린이 그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지금 복사된 요것 중에서 아래쪽에 자, 이름 좀 바꿔주죠. 엔터키. 엔터키. 요것도 바닥으로 해줍니다. 여기 바닥으로 사용할 겁니다. 바닥으로 사용하고 요거는 이제 메인 스크린이죠. 그러면 메인 스크린을 사용하는 LED 스크린 파티클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지금 뮤직비디오 7번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7번이 지금 맨 아래에 있는 겁니다. 즉 바닥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꿔줍니다. 뮤직비디오 6번으로. 자, 이렇게 바꿔주면은 아까 사용이 됐던 그 정면에서 보이는 요 스크린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확인해 보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됐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죠. 아까 이제 바닥으로 내려놓고 회전을 할 때에 자, 여기 보시면은 X 로테이션이 지금 90도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게 반대로 이렇게 회전이 됐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자, 반대로 뭐 마이너스 90이 된다면 비춰지는 게 아니라 뭐 바닥에도 별도의 뭐 그죠? 프로젝터의 빛이 비춰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즉 개별로 사용이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자, 회전이 되는 그 방향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제 바닥에 비치는 모습까지 표현이 됐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LED 스크린 바닥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닥이 너무 진하죠. 자, 이렇게 확대를 해 보면은 너무 진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좀 흐리게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서 파티클 쪽으로 합니다. 파티클의 오페서티, 오페서티 값을 줄여줍니다. 줄여서 자, 여기 한 40 정도 해보죠. 40 정도로 설정을 해서 좀 흐리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조금만 좀 더 흐리게 해볼까요? 35. 예, 35.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닥을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LED 스크린과 바닥까지 표현을 해 봤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아까 영상을 본 것처럼 LED 조명에서 이제 발산이 되는 빛을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빛. 그래서 이제 빛을 표현을 해주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위쪽에 있는 LED 스크린 파티클에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예,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또 나머지 뭐 설정할 만한 게 또 있나요? 없나요? 자, 일단은 파티큘러는 닫아주고요. 자, 위쪽에 LED 스크린 파티클 선택을 해준 다음에 빛이 뻗어나가는 그런 장면 표현을 하기 위한 이펙트가 뭐가 있을까요? 자, 기본 이펙트로는 CC 라이트 버스트라는 요 이펙트를 사용을 해도 뭐 비슷한 그 결과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뭉개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올바르게 빛이 뻗어 나오는 그런 느낌보다는 이미지가 좀 뭉개지기 때문에 지금 요 우리가 원하는 요 작업에서는 지금 라이트 버스트는 아무래도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는 트랩 코드에 샤인이라는 요 효과를 사용을 해주는 것이 가장 안성맞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 샤인이 없는 분이라면 파티큘러를 설치를 할 때 샤인도 같이 설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습자료 폴더에 보시면은 이제 트랩 코드 슈트 있죠, 12 버전. 자, 그 폴더를 들어가서 트랩 코드 요 플러그인을 설치를 할 때 지금의 요 샤인도 같이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샤인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지금의 요 빛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컬러라이즈의 컬러라이즈를 넌을 해줍니다. 넌을 해주면
자,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 뮤직비디오죠. 뮤직비디오의 그 색상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레이링스 빛의 길이가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 정도로 좀 줄여주고요. 자, 그리고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지금 LED 스크린의 실제 화면이죠. 화면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 모드, 합성 모드를 자, add로 했을 때, multiply로 했을 때, 스크린으로 했을 때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소프트, 하드. 자, 아래쪽은 뭐 의미가 없고요. 여기에서는 add 아니면 스크린이 마음에 드는데 add는 너무 강렬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스크린으로 해줍니다. 스크린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샤인이 너무 빛이 강하다라고 한다면 샤인 어페서티를 사용을 해서 샤인에 대한 빛의 투명도, 즉 불투명도를 감소시켜 줄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 상태 그대로 사용을 해 봅니다. 여기는 굉장히 강렬하네요. 자, 이 부분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더 줄여줍니다. 한 80 정도로 줄여줍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어두운 화면이기 때문에 이제 느낌이 좀 많이 차분한데 여기는 좀 밝은 색 영역은 아주 강렬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일단 이 정도까지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빛이 뻗어 나가는 방향입니다. 이제 그 방향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현재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회전을 해보면, 자, 빛이 자, 앞으로 뻗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뻗어 나갑니다. 소스 포인트를 사용을 해서 빛의 방향을 이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해보면 조절을 해봤습니다. 물론 자, 여기에 있는 포인트를 사용을 해서 또 조절을 해줄 수가 있고요. 현재 이 앵글에서는 빛이 앞으로 뻗어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카메라를 통해서 회전을 해보면 앞으로 뻗어 나가는 것이 아니죠. 물론 이제 요 앵글에서만 본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만약에 회전을 하는 그런 장면일 경우에는 지금 이건 그죠? 빛이 앞으로 뻗어 나오는 게 아니었죠. 요 각도에서는 괜찮은데 요 각도에서는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빛이 뻗어 나가는 각도를 정확하게 이제 앞으로 뻗어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Z축이라는 게 필요한데 지금의 샤인의 소스 포인트를 보면 Z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샤인 자체로는 Z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또 다른 좀 이 방법을 강구를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널 오브젝트를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널 오브젝트. 자, 널 오브젝트는 카메라나 조명을 제어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지만 지금의 Z축이 없는 파라미터를 사용을 할 경우에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널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 봅니다. 레이어 뉴. 널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Z축을 사용하기 위해서 3D 레이어로 전환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파티큘러가 적용이 된 LED 스크린 파티클 열어주고요. 이펙트 열어주고요. 파티큘러 열어줍니다. 파티큘러 아니죠? 자, 샤인을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소스 포인트입니다. Z축이 없는 요 포인트죠. 자, 위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번엔 널 열어주고요. 트랜지션 열어줍니다. 자, 물론 뭐 지금 널의 트랜지션을 뭐 사용할 건 아니고요. 한번 확인차 자, 이렇게 열어 놨습니다. 자, 포지션 보면은 지금 X, Y, Z축 모두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샤인은 이제 소스 포인트의 익스프레션을 사용을 해서 이제 널 오브젝트의 포지션을 그대로 이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소스 포인트의 스톱워치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엑스프레션이 적용이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픽 위프를 끌어다가 자, 포지션으로 연결을 해 주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이제 표현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데요. 자, 적용이 된 후의 모습을 보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템프는 디스컴프 레이어 널 오브젝트 그죠? 지금의 요 컴포지션의 레이어 널 오브젝트의 트랜스폼 포지션에 이제 맞춰 주라는 그런 명령이죠. 자, 여기에서는 불필요한 건 좀 삭제를 해봅니다. 디스컴프 점 레이어 널 자, 요까지 사용을 해주고요. 나머지는 삭제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새롭게 입력을 해줍니다. 소문자 2, 그 다음에 대문자 6, 소문자 컴프.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게 큰 가로인가요? 대가로. 자, 열어주고. 자,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의 축에 대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기본 축 값을 사용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x축 0, 그 다음에 콤마, 그 다음에 자, y축 0, 콤마 한 칸 띄고 0, 그 다음에 다시 대가로 x, y, z축 모두 0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로 치고요. 그 다음에 자, 가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익스프레션을 입력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 현재 소스 포인트가 널 오브젝트의 x, y, z 축을 기본적으로 이제 0에 해당이 되는 그 축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널 오브젝트의 위치가 이동이 되면은 지금의 이 소스 포인트의 위치도 바뀌게 되는데, 자, 현재 소스 포인트가 Z축이 없지만 Z축이 있는 널 오브젝트의 그 Z축을 그대로 이제 반영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요거는 이제 닫아주고요. 이 널 오브젝트에 대한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널 오브젝트 선택을 해주고요. 자, 역시 자, X축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와 같이 반영이 되죠. 반영이 되고요. Y축으로 사용하면 역시 이와 같이 반영이 됩니다. 자, 이때 카메라 툴 사용을 해서 회전을 해보면 역시 이제 평평하죠. 자, 여기서의 널 오브젝트는 뒤쪽으로 이동을 해줘야 됩니다. Z쪽으로 쭉 빼줍니다. 쭉. 좀 축소를 해주고요. Z쪽으로 쭉 빼서 원하는 자, 그 모습의 빛이 보일 때까지 이렇게 이동을 해줍니다. 너무 많이 왔나요? 자, 이 정도 됐습니다. 자, 지금의 이 빛은 널 오브젝트가 뒤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실제 정면으로 비춰지는, 앞으로 비춰지는 그런 빛의 방향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네, 카메라 툴을 사용을 해서 자,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해 보면은 그죠? 아까하고는 다르죠? 앞으로 빛이 뻗어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Z축이 없는 그런 파라미터를 Z축을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지금의 널 오브젝트를 Z축 즉 3D 레이어로 전환을 해서 익스프레션을 입력을 해서 이와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이렇게 위치 설정을 해주고요. 확인을 다시 한번 쭉 해봅니다. 자, 이 정도면은 된 거 같네요. 조금 뒤쪽으로 빼주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좀 더 올까요? 자, 카메라 툴에서 이동하는 그 버튼은 마우스 가운데 버튼이죠. 휠 버튼을 이용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것으로서 빛이 뻗어나오는 그 장면까지 샤인을 통해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니까 실제 LED의 느낌이 확실히 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이 LED 스크린을 표현을 해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 지금 앞에 뭐 관객이 없으니까 좀 허전하죠? 예, 그래서 이제 관객 수를 불러옵니다. 역시 더블 클릭해서 시퀀스 폴더로 들어갑니다. 관객 한호 00000 그죠? 첫 번째. 자, 시퀀스 파일이기 때문에 png 시퀀스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포트를 해줍니다. 자, 그럼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타임라인에 적용을 해볼까요? 자, 여기 이쪽은 아니고 위쪽 잘리네요. 맨 위쪽.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요 레이어 맨 위쪽에다가 갖다가 적용을 해주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지금의 이 환호하는 영상은 움직임이 있는 그러한 시퀀스 파일입니다. 그래서 그죠? 앞에서 관객이 환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요 레이어도 3D 레이어로 만들어 줘야지 실제 무대 그죠? 요게 무대라고 생각하고 스크린의 요 앵글과 이제 똑같은 그런 각도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3D 레이어 켜줍니다. 자, 그럼 이쪽에 지금 나와 있네요. 자, 크기도 좀 키워줘야 될 것 같고요. 트랜스폼 열어줍니다. 그래서 스케일은 쭉 키워서 한 300 정도로 해주고요. 그 다음 위치 이동을 해줍니다. 위치 포지션의 X축 됐고요. 자, 여기 직접 엑시스를 사용해보죠. X축 이동이 됐고요. 그 다음에 Z축은 좀 앞으로 좀 오고요. Y축 위로 좀 올려줍니다. 됐나요? 자, 요 정도까지만 뭐 해봅니다. 자, 그럼 앞에서 그죠? 자, 이 LED 스크린을 보면서 막 이렇게 환호하는 자, 그런 모습까지 표현이 됐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레이어 그리드를 사용을 해서 지금의 LED 스크린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또 그 밖에 뭐 다양한 효과를 사용해서 LED 요 빛이 이제 발산이 되는 그러한 빛 효과 샤인을 통해서 표현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요 관객 시퀀스 파일을 불러와서 역시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해서 지금의 LED 스크린과 같은 느낌의 다양한 작업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만약 뭐 가능하다면 여기에 또 조명을 하나 만들어서 라이트 조명을 하나 만들어서 적당한 위치로 해준 다음에 파티큘러가 적용이 된 레이어 선택을 해주고요. 이펙트 컨트롤 그 다음 파티큘러 열어서 쉐이딩이죠. 빛을 사용하기 위해서 쉐이딩. 자, 쉐이딩을 ON으로 해서 노미널 디스턴스 사용을 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실제 요 공간에 조명이 있는 그런 느낌으로 또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조명을 사용하면 이러한 이제 레이어들의 그림자를 또 표현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사실적으로 느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하튼 뭐 부가적인 그 밖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씩 표현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레이어 그리드를 사용을 해서 LED 스크린을 표현을 해 봤습니다.